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서 석사를 한 후에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취업하고 정착해서 9년째 살고 있는 글로벌 공대인입니다. 제가 비자 영주권 관련된 이야기를 취업과 연관 지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 시리즈물로 저번 최근 영상이 H1B 취업 비자 영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취업 영주권이랑 NIW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NIW 먼저 하고 그 다음 다른 영상에서 취업 영주권 얘기를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NIW, 자기 자신이 셀프 스폰서가 돼서 내가 나의 역량이 미국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해서 영주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미 간략한 설명은 여기 영상에서 해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NIW를 할 수 있으면 하자. 만약에 내가 자격이 NIW도 되고 취업 영주권 둘 다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NIW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취업이 먼저냐, 영주권이 먼저냐. 취업을 하고 취업을 통해서 내가 영주권을 받겠다라는 경우는 이제 취업 영주권을 가는 거고요. 신분 해결하고 영주권을 먼저 받고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NIW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제가 말한 후자, 영주권 신분을 해결하고 취업을 하는 게 훨씬 쉽고 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NIW를 하라고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NIW가 사실상 베스트 옵션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NIW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NIW를 보통 이제 박사학위자들이 박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 과정 하면서 냈던 페이퍼들 또는 참가했던 컨퍼런스, 학회들, 또 박사 졸업 후에 포스트닥터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활발히 논문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건덕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실상 논문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미국 사회에 기여됨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민 전문 변호사님들도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선호해요. 왜냐면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박사학위 소지자들만 이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미술계, 음악, 체육계, 여기서도 또 다른 뭐 입상 경력이라든지 뭐 전시회 경력, 뭐 어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소스가 될 수 있어요. 간혹 박사학위 없이 석사 또는 학사만 가지고도 이 NIW를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보통 변호사들은 이분들은 추천하지 않는데 제 구독자님 중에서도 학부 학위만 가지고도 NIW에 성공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 물론 그분이 워낙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학부 학위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옵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어차피 취업을 한 다음에 영주권을 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확률이 너무 낮아요. 저는 취업을 먼저 하고 영주권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그냥 NIW가 가장 사실상 베스트 옵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비용 문제를 얘기하면서 NIW는 사실상 내가 내 돈 들여서 변호사비부터 또 접수비, 신청비까지 다 내야 되는데 취업 영주권은 회사가 돈을 내주기 때문에 내가 훨씬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NIW는 좀 취업 영주권보다 못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좀 잘못된 의견인 것 같다. 사실 그 NIW 해도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 들 텐데 보통 20,000불 정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이민국에 낼 서류 접수비까지 고려를 하시면 20,000불까지는 가야 되는데 20,000불, 2,400만원? 큰 돈이죠. 근데 어차피 그 돈을 한 번에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이제 수속비를 먼저 내고 중간중간 단계별로 이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1년에서 1년 반 사이 동안에 이제 몇 달에 걸쳐서 한 번씩 내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오는 그렇게 큰 심한 그 경제적 부담은 아닐 것 같다. 그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20,000불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딜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이민은 최소 10억, 10억에서 뭐 또 20억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굿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회사에서 스폰서십을 받는 취업 영주권이 100% 회사가 해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말씀을 많이 안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앞에서부터 쭉 PW, 광고, LC 단계, 그 다음에 이민국에 낼 I-140까지는 이제 해줍니다. 그거는 무조건 회사 체크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4% 단계는 그냥 네가 내 라고 하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야.
그리고 저에게 딸린 식구들 있잖아요. 뭐 와이프랑 제가 영주권의 주 신청자면은 디펜던트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 수속비는 또 따로 변호사들이 또 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따로 들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요. 그 가족들 것까지 해주는 회사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다면 정말 좋은 회사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I-140에서 반드시 프리미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 프리미엄 신청비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는 딱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프로세스만 돈을 지불해 주는 거지 그렇게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업 영주권을 가도 내가 써야 될 돈이 아마 10,000불은 될 거예요. 한 최소 5,000에서 10,000불은 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NIW 20,000불이 그렇게 배드딜이 아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NIW 프로세스 기간이 훨씬 짧거든요. 제가 본 주변에 NIW 하신 박사님들 엄청 많은데 그분들 제가 보니까 1년 조금 넘거나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으면 내가 1년 먼저 낼 수 있으면은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영주권을 가진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NIW가 취업 영주권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는 취업 영주권이 정말 프로세스가 느려요. 영주권 시작해서 이제 레이버 디파트먼트나 이미그레이션 디파트먼트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 기간 자체만 보면은 또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회사가 엄청 뜸을 들인다는 거예요. 보통 대기업일 경우에는 팔러스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있는데 왜냐면 외국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구는 영주권 프로세스를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러면은 이제 형평성 문제가 돼서 이걸 아예 내규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H1B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H1B 비자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연장하면 할 때는 내가 새로 뭐 어플라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리 캡 하느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캡에 대한 그냥 연장이에요. 그래서 연장은 쉽습니다. 연장 거의 뭐 리젝 날 사유는 없고요. 연장을 하게 되면 3년짜리 비자가 또 더 나와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최장 6년. 그래서 마지막 그 H1B 두 번째 H1B까지 다 쓰고 나면은 난 사실상 체류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영주권을 그 전에 받아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대기업들이 두 번째 H1B 연장할 때 영주권을 같이 신청해주는 팔러스가 있어요.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룰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받고 싶은데 라고 이제 회사에 이제 내고를 해볼 수는 있죠. 근데 대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외국인들의 영주권 서포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라든지 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회사가 있어요. 비용적인 것도 있고 또 회사의 모든 회계 정보가 탈탈탈 털리기 때문에 회사 리뷰를 하거든요. 이민국가 노동청에서. 그러니까 회사의 그 어떤 회계 감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본인들이 탈세를 했는지 뭐 어떤 불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싫어해요. 그래서 딜이 쉽지가 않습니다. 영주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회사가 오케이 해줄게 라고 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딜만 몇 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NIW가 훨씬 좋다. 그리고 가장 강점은 영주권 신분을 먼저 해결했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정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점은 NIW는 한국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국에 있어도 그냥 한국에서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신 분들도 이 NIW 많이 도전하세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한국에서 수속을 받아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NIW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제 미국에 오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영주권 자체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은 이게 또 효력이 정지돼서 영주권을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도 한국으로 이제 가실 때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가시거든요. 만약에 올해 6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할 것 같으신 분들은 영주권 리엔트리 퍼밋을 꼭 신청해서 나갑니다. 왜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다시 들어올 때 공항에서 너 영주권자인데 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이 영주권을 받아놓고 왜 외국에 살았니?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이렇게 딴지를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수 없으신 분들은 다시 리뷰가 들어가서 뭐 리젝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사연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제 그냥 넘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넘어오려고 취직을 알아보고 준비를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제 취업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넘어올 준비를 할 때는 미친 듯한 지원, 미친 듯한 인터뷰 연습. 요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잡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뭐 링크드인 통해서 어떻게 멘토들을 찾는지까지 취업에 도움될 영상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1년에서 1년 반 뒤에 영주권이 나왔을 때 이제 취직이 되게끔, 그래서 그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설사 그때까지 이제 취직이 안 됐더라도 넘어와서 또 이력서를 내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스토리거든요. 정말 더 다양한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잡은 잡이 있더라도 넘어와서 그 잡이 또 썩 좋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넘어오셔서 다시 또 이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영주권자니까 이제 프리하잖아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NIW로 이제 넘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한국에서 막바로 NIW를 받고 넘어오신 분들은 미국 학위가 없잖아요. 한국 학위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을 잡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이제 레퍼런스 제도가 이제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서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내가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학연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의 학연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대학을 졸업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대학들이 졸업 반지가 있거든요. 학부생들이 졸업 반지를 다 맞춰요. 거의 다 학교별로 이제 심볼이 있고 그게 한 반지 하나에 1,000불이 넘어가는데 그 졸업 반지를 이제 인터뷰에 끼고 갈 정도로 이게 학교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터뷰어가 자기 회사 선배라든지 같은 네트워크이면은 이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반지를 끼고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NIW를 받고 영주권 받고 넘어오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설사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잡을 잡았다고 해도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좋은 회사 계속 점프를 하셔야 되거든요. 뭐 거기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석사를 하나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내가 한국에서 박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석사를 하나 더 하시는 게, 경영학과라도 MBA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전공 관련된 석사, 아니면 좀 더 핫한 분야, 뭐 빅데이터, 스태티스틱, 뭐 인공지능, CS 등등 많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거를 하나 더 덤으로 딱 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면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꿈꾸셨던 이제 글로벌 대기업, 사람들이 와 좋겠다라고 이제 부러워할 만한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진 회사에 도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회사를 다니시면서 야간 이제 대학원을 다니시든지, 아니면 주말 프로그램 과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온라인 석사를 하시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습니다. 찾아보면 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부분이 석사 학위는 이제 100%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왜냐면은 인플로이의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위해 제출한 익스펜스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기서 세금 혜택이 있나봐요. 그래서 내가 한 학기에 5,000불, 그래서 뭐 10,000불짜리 석사를 해도 그거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거의 다. 회사 입장에서는 10,000불을 써도 이제 텍스 리턴으로 받는 금액이 맞나봐요. 그리고 석사를 하실 때는 그 지역에서, 본인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대학들, 그런 데부터 먼저 지원하시는 게 좋겠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공을 바꾸고 싶다. 전공을 바꾸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일도 마음에 안 들고 비전도 없고, 그래서 미국 가면은 좀 더 다른 전공으로 잡을 잡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프로페셔널 석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건 또 여러분들이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어떤 특별한 정보 같은 건 없거든요. 뭐 내가 엘빈 토플러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전공을 바꾸는 것도 저는 뭐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건 본인의 선택이시고 많은 서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그 분야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 멘토들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드인 멘토 찾기를 그렇게 힘을 주어서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막 몇 편에 걸쳐서. 조회수는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힘을 엄청 빡 줘서 찍은 건데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NIW 마지막,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NIW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미국에 가서 나이도 좀 있는데 미국에 가서 취직이 안 될까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좀 약간 쓸데없는 기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그 영주권이란 게 진짜 막강한 거거든요. 영주권 이거 막강한 거를 얻었는데 취업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유를 들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서울대를 붙었어요. 서울대를 붙었는데 서울대 나도 요새 취직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취직이 안 될까봐 이게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서울대 붙으면 당연히 취직이 안 되더라도 나와야겠죠. 그죠?
영주권도 똑같은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영주권은 받아놓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지금 영주권에 가능한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NIW에서 후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는 게 먼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걸 고민하시죠? 당연히 그 1, 2만 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주권이. 근데 NIW를 1, 2만 불 들여서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인생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스티머 법칙, S가 스테이러스, 영주권.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스티머 법칙에서 제가 3점을 받으면 미국 취업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5점을 받으면 정책이 가능하고. 이러신 분들은 있죠. 잃을 게 너무 많으신 분들. 이미 한국에서 너무너무 훌륭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굳이 아쉬울 게 없는데 그냥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건너가면 고민된다 이러신 분들 있죠. 이해합니다. 그러신 분들 이해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더 상위에 랭크되는 이제 미국 이민과 취업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녀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뭐 첫 번째로는 영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영어에 한이 맺히신 분들, 내 자식만큼은 영어에서 정말 네이티브처럼 잘하는 내 자식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한국의 어떤 그런 교육 환경이 너무 싫다, 너무 힘들다, 애들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다, 맨날 학원 다니고 미국에서 좀 더 뛰어놀게 하고 싶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못다 이룬 꿈, 나의 꿈, 큰 무대에서 미국에서 아니면 글로벌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좀 미련이 남는다, 한국에서만 살기는 아깝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 올 때는 저의 마인드는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련한 추억이고 좋긴 한데 값진 경험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나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일단 한국에 결혼을 했는데 해외 파견하고 한국 들어가는데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집을 알아보다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에 본사로 이제 다시 발령받아서 갔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앉아있는 자체가 뭔가 이거 나의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내면에서 메아리쳐 울려 퍼지고, 제가 매일매일 그 회사에서 그 유튜브, 그때도 유튜버가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미라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집트 왕자의 삽입곡인데 그 노래를 매일 틀어놓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어쩔 때는 그 노래를 들으면 너무 눈물이 나. 그때 마인드가, 나 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미국에 가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미국에 살겠다, 이런 마인드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너무 싫다 이것보다는 그냥 그런 어떤 미국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외국병.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오시는데 영주권까지 있다 이러면은 필승입니다, 필승. 절대로 취업을 못한다든지 여기서 힘든 삶을 산다든지 할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취업하는 회사라든지 일자리가 내 성에 안 찰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영어도 잘 안 되시고 이런 분들은 처음에 그렇게 다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좋은 회사로 점프 뛰시면서 경쟁력을 갖추시면 될 문제고요. 그래서 오늘은 NIW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취업 영주권 얘기도 해드릴게요.